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한 원로 언론인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주 전곡을 찌르는 아주 통쾌한 아주 명쾌한 그런 글을 기고했습니다. 1978년에 언론에 첫 발을 내딛고 연합뉴스와 1988년도에 국민일보 창간에 특별한 기여를 했고, 또 국민일보에서 정치부장, 사회부장 등을 다 거쳐서 편집국장과 편집인까지 정점까지 올라서 물러난 분입니다. 지금도 현직인 데일리안에서 한석동의 남은 이야기를 그렇게 계속해서 기고하고 있습니다. 한석동 전 국민일보 편집인이 대선에 대해서 아주 이례적인 언론인으로서는 정말 아주 통쾌한 글을, 경고성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부정선거는 예고된 적이 없습니다. 사기 조작과 선동에 투표, 개표, 부정 한 방이면 선거는 하나만화로 끝나게 됩니다. 부정선거는 아무리 의심해도 지나친 법이 없습니다. 얼마 전 한 여론조사 업체 대표는 윤석열을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이재명은 소탈하고 권위적이지 않아서 편하다고 칭송했습니다.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 개표 초반에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전언이라면서 사전선거에서 박영선이 오세훈을 55대 45로 이겼다고 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는 노무현 청와대 여론조사 담당 행정관 출신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기업의 비상임이사를 했습니다. 다른 어느 여론조사 업체는 두어 달 전에 여론조사를 왜곡했다가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전화 면접원이 특정 대선 후보를 강조해 대묻거나 지지정당을 반대로 입력하고 연령대를 바꾸는 등 조사 기준을 위반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는 후보 지지도와 가상 양자 대결 모두에서 이재명이 윤석열을 앞선 것으로 나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했고 수사 의뢰 등은 없었습니다. 국내 여론조사 기관은 무려 79개나 됩니다. 촛불 정권 출범 이후에 우후죽순처럼 늘어났습니다. 간판만 달랑해서 중복으로 등록한 것도 있습니다. 분석가 1명을 포함해서 직원 3명이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는 것이 여론조사 업체입니다. 사전이든 사후든 조사에 대한 검증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표본을 무작위 선택했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언론과 결탁만 하면 원하는 조사 결과를 마음대로 퍼뜨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의 첫 단추는 바로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작입니다.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도되면 유권자는 쇠뇌되기의 십상입니다. 은연중에 이것이 여론으로 자리 잡을 것을 정한 이치입니다. 2017년 대선 때의 김경수 드루킹 댓글 조작 유포도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조작은 부정선거의 첫 단계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약간의 설명을 더하면 부정선거를 치르기 위한 가장 정지작업, 기초작업이 바로 여론조사 조작입니다. 여론조사 업체들이 특정 후보 승리에 대한 전망치를 내놓고 권력이 그것에 근접하는 부정선거를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40% 안팎을 지속해온 문재인 지지율에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도 상당히 많습니다. 4년간의 실정과 폭정을 떠올리면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선거가 임박하면 여론조사는 잦아지게 마련입니다. 문재인 지지율의 경우 선거가 있건 없건 여론조사가 촘촘히 이어져 왔습니다. 미심쩍은 수치에 적잖이 쇠뇌된 것 아니냐는 자문자답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역선택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총질은 일단 가라앉았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홍준표는 우리 당 후보를 뽑는데 남한테 투표권을 못 준다면서 역선택을 단호히 배격했습니다. 이제 대선 투표를 우리끼리만 하라고 반문합니다. 그런 여당 지지자들 가운데서 자신을 찍을 이른바 교차투표를 막지 말라면서 확장성을 주장합니다. 홍준표 지지율 속에 정권 연장을 염원하는 민주당 지지층이 40%가량 포함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드러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준표 지지율이 윤석열, 이재명을 추월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옵니다.
촛불 세력이 반색하는 기류도 친여 매체 저변과 제사들을 중심으로 감지됩니다. 홍준표 후보를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다는 고민정의 이야기나 홍준표 승리를 예감한다. 윤석열을 얼마 안 남았다. 이게 민심이다. 정창래의 주장이다. 조국 정창래 김어준은 페이스북과 방송 등에서 관련 뉴스를 공유했습니다. 홍준표가 경선에 승리하면 그에게 투표까지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 6월과 8월 인천 연수월, 서울 영등포월, 경남 양산의 4.15 총선 무효소송 재검표가 1년 2개월, 1년 4개월 만에 있었습니다. 규정상 단심제 선거소송은 180일 안에 마무리해야 됩니다. 재검표 이후에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이른바 국투본은 관리 부실을 넘어서 전국 규모로 이루어진 사상 초유의 조직적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또한 주심 대법관인 조재현이 불법 부정투표지를 유효표로 분류하고 촬영을 불허하고 찍은 사진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고 분해합니다. 가짜 투표지가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봉인지를 비롯한 보관 상태의 변형, 싱컨처럼 빳빳한 투표지, 무게가 다른 투표지,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 여러 형태의 기표 도장, 테이프나 접착제로 붙은 투표지 등이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소송 대리는 온라인 최초 개표 결과에 맞추기 위해서 사전투표 중심으로 투표함 조작 증거가 속출했습니다. 인쇄된 위조 및 변조 투표지로 통갈이 한 패턴이라고 지적합니다. 투표지 전부가 가짜입니다. 재검표를 중단시켜야 될 정도로 엉망입니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전자개표율은 짧은 시간에 투표지를 분류해서 득표 집계를 합니다. 신속하게 투표 결과를 알 수 있게 되지만 운용하기에 따라서는 잡음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작동과 기기 조작을 통한 부정선거를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표의 가치는 천금에 비할 바가 없습니다. 속도가 늦더라도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덜한 수개표로 신뢰성을 높여서 논란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국은 전자투개표기 개발과 수출 선도국으로 꼽힙니다. 카르키스탄은 경우 지난해 한국산 투표기로 치른 총선에서 범여권이 90% 의석을 휩쓸었지만 부정선거 논란 끝에 이틀 뒤에 무효가 선언되고 대통령이 물러났습니다. 3년 전 이라크에서는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부정으로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공식 발표 이후에 국회의원 당락이 상당수 바뀌었습니다. 콩고 등에서는 유산 부정선거 논란이 거듭되면서 한국은 부패 선거 수출국이란 오명이 뒤따르게 됐습니다. 천금보다 소중한 한 표 가치입니다. 정권 교체는 이 시대 최고의 가치입니다. 절체절명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합당한 후보, 탁월한 전략,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사리사욕에 함몰된 내부 총질도 퇴출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투표, 개표, 부정 한 방이면 선거는 하나만 합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부정선거는 한 번도 예고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되어 왔습니다. 한국은 슬프지만 부정선거의 청정지역이 아닙니다. 숱하게 흘러간 사기 조작은 접어들고 당장 김경수 드루킹 여론조작 컨넥션을 받지 않습니까? 4.15 총선 부정선거 소송은 대다수 언론과 정치권의 철저한 침묵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는 중입니다. 디지털 시대는 선거는 의도적으로 부정이야 말할 것 없고 단순 오류 위험에도 더욱더 취약합니다. 민심을 도둑맞기로 작정하지 않는 한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데는 지나침이 없습니다. 아주 통렬한 원로 언론인 한동석 씨, 전 국민일보 편집인의 정말 전국을 찌르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대선 필패 공식은 부정선거입니다. 일부 야당 후보들의 자신감 넘치는 발언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현재 선거 제도 하에서는 전국에 1만 2천 개 정도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그 투표소를 뭘 하면서 선거감시단을 운영해가지고 그렇게 감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도 개혁 없이는 3구 대선은 다시 또 한 번의 엄청난 조작이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바로 그 점을 한동석 전 국민일보 편집인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정권 교체를 원하면 부정선거에 입을 열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힘과 국민의힘의 유력 대선 후보들이 지금 맡아야 될 역사적 소임입니다.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앞세우게 되면 그것은 또 한 번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고 다시 우리에게 부정선거를 수정교정해서 나라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영영 불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이 지나고 나면 정권을 권력을 잡은 자들은 더욱더 부정선거가 용이하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국회의 이름으로 제도를 바꿀 겁니다. 그럼 그때는 발각도 힘들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거대한 규모로 발견되는 것은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정말 하늘로부터의 선물입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이건 여야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선거의 공정성을 조속한 시간 내에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